멈추지 않는 서울 집값 상승률. 언제부턴가 보금자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과 전월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인데요. 무엇이 이 대란을 촉발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석 달 가까이 내림세였던 강남구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사라지고 새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넉 달 가까이 하락하던 강남 아파트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40억에 팔렸던 거를 33억, 34억, 35억 이렇게 팔았던 것들을 이제는 원래 40억 가던 물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전체로 보면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거론되기 전으로 상승률이 되돌아간 겁니다. 반짝했던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호가가 낮춰진 매물들이 나왔다가 그게 정확히 5월 10일 기준으로 회수가 되는 과정들을 거쳐오고 있는 효과가 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역대급인 전세난도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25%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전세난이 매매를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들은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하자로 움직이면서 과잉 수요가 내년 말까지 뚜렷한 공급 소식이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 보니까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은 매매나 전세 가격은 오르거든요. 작년에 9.7 대책이나 올해 129 대책이 중장기 대책이에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 매물이 쏟아지면서 불과 2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강남, 서초 아파트 가격은 100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줄었고 가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급매물은 대부분 빠졌고 호가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싼 매물들이 빠져서 금액대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도 강남구만 빼고 24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내렸던 가격이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임대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1,30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에는 전월세 매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한국은 많은데요.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가도 많이 비싸지니까 조금 비켜서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은 올해 초에 비해 30%나 줄었는데요. 다주택자가 새 주던 집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정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여파인데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 임대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거주 조건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들에서는 매물들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요. 조세 전가 이슈로서 다주택자분들이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주거비가 또 올라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도 필요한데 당장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10,000호나 줄어듭니다. 전세 품귀 현상은 꾸준히 지속돼 왔는데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1,000세대 가운데 전세 매물은 단 2개입니다. 방 4개, 대형 평형이 전세 10억에 나왔는데 한 달 전 거래된 비슷한 면적 매물보다 3억 원 높은 가격.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나가겠지 하니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도 보통 1, 2억은 보통 뛰었어요. 작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4,000여 개로 1년 전보다 20% 줄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꾸준히 감소세인데요.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 월세로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차 시장의 임대료부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마저 대폭 줄면서 전세 부족과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도 전세지만 특히 월세 물건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건은 귀한데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 월세 비용도 급등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900세대 규모인데 전세와 월세 물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바로 옆 단지도 비슷합니다. 전세만 한 건 있을 뿐 월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건 나오면 연락 달라고 줄 서 있다니까. 전 월세가 다 전멸이. 이거 사태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가격도 급등할 분위기고. 서울 전체를 봐도 아파트 월세 물건은 15,000개로 올해 초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전세금보다 월세를 받으려는 수요 때문에 그동안 월세 매물은 꾸준했던 만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 물건을 매매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량이 없으니 월세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와 비교해보면 올해 석 달 내내 월세 상승률이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도 1.64%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라간 월세는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2만 원 정도. 4인 가족이면 중위소득의 4분의 1을 고스란히 월세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월세 상승률이 2배나 더 빠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층이 월세를 많이 쓰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월세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게 있죠. 옷이나 아니면은 시켜 먹는 음식 같은 거나 이러한 것들, 그 생활비 같은 거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하죠.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구하기도 힘든 청년들 사이에선 서울 탈출, 결혼도 포기란 말들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을 약속한 30대 여성 김모 씨.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아직 결혼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없고 가격도 점점 올라 결국 서울은 포기했습니다. 전세라고 하더라도 좀 집값이 저렴하면 알아봤을 때 융자가 있거나 서울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경기권으로 알아봐야 되나. 원룸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직장인 강지현 씨. 월세 관리비까지 집값에만 매달 100만 원 정도 씁니다. 월급의 3분의 1 수준. 직장 생활 4년째지만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매매나 전세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려니까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8% 올랐습니다. 2024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입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하지만 내 집을 가진 청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 연령대의 자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청년 자산만 줄었습니다. 절망적이긴 하죠. 왜냐면은 제가 연봉이 막 오르는 것보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어디에서 매물을 찾아야 될지 자체가 고민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꿈을 못 꾸고 있는? 전세 품귀로 가격이 들썩이는 건 지방 대도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산에선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부산의 아파트 밀집 지역인 해운대 신시가지. 3만 세대가 넘는 곳이지만 전세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개가 안 되니까 네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내할 만한 거 찾으면 24평에 한두 개밖에 없고. 7,400세대에 달하는 부산 남구의 아파트 단지. 이곳도 전세 매물은 품귀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이 크게 올라
부산 아파트 전셋값은 2024년 8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이 쉽게 32평이 3억 정도 하던 게 지금 3억 5천을 부르거든요. 전세 금액이 한 20% 정도 올랐고, 전세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2만 7천여 가구였던 입주 물량은 꾸준히 줄어 작년에는 1만 가구를 겨우 넘겼습니다. 3년 만에 60% 이상 줄어든 겁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동부산권에는 새 아파트 입주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으로 전세 계약이 4년으로 자리 잡아 매물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입니다. 부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한 2,5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을 사철이 되면은 전세 가격 상승세는 두드러지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은 학원이 밀집해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매물이 60여 건 나왔지만 전세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는 1년 이상 기다려도 전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 울산의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됐고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전체적으로 회전율이 좀 떨어졌다는 거. 이렇다 보니 울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11월 이후 계속 올랐고 전세 품귀 현상은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구라든지 남구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7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이제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부족 현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울산에선 오피스텔 월세 물량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전체 약 80가구 가운데 월세는 한 건뿐입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은 150여 가구 중 월세 물량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같은 물량 부족은 월세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롭게 공급되는 오피스텔 수가 적어 기존 오피스텔 희소 가치가 증가하고 특히 혁신도시 대학강역 삼산동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어 임대료 상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분기 울산 지역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35%로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평균 월세도 58만 원 정도로 지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오피스텔 월세 품귀 현상은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의 나홀로 가구는 2024년 기준 14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2,000가구나 늘었습니다. 여기다 대기업 공장이 밀집해 파견직이 많고 나홀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이 많은 영향도 있습니다. 울산의 1인 가구 증가세와 오피스텔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월세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불안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거의 불안정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은 물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